결혼한 지 2달 됐습니다. 한참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어야 하는 지금 아내의 전 남친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지 2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틈만 나면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합니다. 연애를 할 때도 한두 번 연락 온 적 있다고는 했지만 아내가 차단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결혼한 줄 알면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가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제 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했다는 내용의 메일도 보냈습니다. 아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이 남자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스토커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일단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만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분은 결혼을 하신 상황이시고, 그런데 이 아내 이제 전 남친이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좀 취해오면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제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이제 신혼의 이제 꿈을 안고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면은 아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쵸. 그다음에 현 남편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입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이거 법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지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분명히 우리 상담자분의 아내분도 이런 상황 원치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원치 않는데도 옛 연인이 자꾸 이렇게 찾아와서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고 이런 경우에 보통은 좀 어떻게 대처를 많이 할까요? 예, 실제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사건도 많이 접해보면은 처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거절을 보통 합니다. 이제 전화로든가 아니 문자 또는 카톡으로 거절합니다. 이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측에서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형사 고소도 하게 되고 이제 민사 소송도 하게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신 분이 계신 반면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나다가 또 불상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죠.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제 전 남친하고 같이 만나다가 또 폭행 사건으로 또 그렇죠. 예, 휘말리게 되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폭행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좀 낫고 만나는 거는 좀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상담해 보니까 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딱 대면에서 이렇게 문제를 좀 해결하면 빨리 쉽고 빨리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만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아내 전 애인이 이렇게 이메일까지 보내서 우리 상담자분에게 당신의 아내가 나의 아이를 뭐 임신했다가 낙태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아무리 거짓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남편에게 알리고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행위 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는 그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또 네. 모욕죄도 또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보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낙태했던 사실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내용도 같이 했다고 하면은 그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모욕, 그 다음에 성폭력 처벌법의 특례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제 말미에 적어주신 게, 이거 스토커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아내분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우리 상담자분의 입장에서 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스토커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실제로 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좀 얼마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문자나 카톡 여러 개 메일 보내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충분히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막상 이제 고소를 하더라도 나한테는 지금 가해자가 접근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긴급 응급 조치, 그다음에 잠정 조치 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응급 조치는 담당 경찰관한테 지금 계속 연락이 오고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시면 그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한테 긴급 응급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물리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나 아니면 직장에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매체를 통한 즉 핸드폰이나 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접근하지 마라 이런 응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들면은 바로 경찰관한테 나 너무 힘드니까 긴급적으로 응급 조치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겪어본 상담 사례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긴급 응급 조치를 하니까 가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는 게 중단된 사례도 많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명백하게 이 전 남자친구분이 위법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